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입문과정은 말 그대로요, 민법의 기본 체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즉 법률 용어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기본 강의에서 다음 순환이죠. 거기서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입문과정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과 그리고 그 이 틀이 어떤 위치에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쭉 한번 스크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문과정이에요. 먼저 권리의 변동부터 우리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권리 자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이 현상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의 모습은 이 발생의 모습, 변동의 모습, 소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재에 표로 만들어 놨죠. 자, 이 내용 중에서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 발생입니다. 발생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 주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 그래서 이 취득의 모습이 원시 취득의 모습과 승계 취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사람,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되는 제도,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앞에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승계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뒤에 거래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원리에서 권리 취득의 모습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 발생 모습입니다. 자,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어났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했어요.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은 사람의 행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때 이 행위를 보통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 법률 행위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라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 법률 행위. 이 법률행위를 이유로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규정을 뒀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나누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즉 사람의 행위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그러면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뭐냐? 그게 큰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요. 법률 행위가 어떤 뜻이냐? 의란 말은 뜻, 이런 개념입니다.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한 단어, 한 줄이 참 어렵습니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가 생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의도해서 의사표시한다라는 것이죠. 의사표시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이런 것이고, 이때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 법률 행위라는 이 행위는 예컨대 우리가 사회에서 매매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또 뭐 교환 계약을 한다,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법률 행위라고 한다. 민법에 인정되는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 행위 속에는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겠죠. 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립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첫 번째 성립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게 되고,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 효력요건은 결국은 법령행위가 유효가 되는 요건이죠. 따라서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표를 만들어놨죠.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또 효력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이렇게 나눠놨죠. 예컨대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랬죠.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자,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있어야 되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의도. 이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살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이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그 다음에요, 이 목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은 서로 팔래 내한테, 그리고 이거 팔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서로 간에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매매라는 이 법률행위가, 그렇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 즉 매매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존재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인 당사자 있어야 되죠?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의도, 목적을 가져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 목적.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의도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의도를 외부에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그리고 의사표시의 존재, 이 세 가지 있죠. 자, 이러한 매매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우리는 성립요건이라 한다.